네, 반갑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990포인트를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대로 오면은 3000 가야죠.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조지아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살짝만 올라도 네, 스치기만 해도 3000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 넘은지 엊그제 것 같았고 2900 넘은지 엊그제 것 같았는데 바로 3000으로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포인트 시대가 되면은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3000 갔네?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뭐 이런 느낌들 나오게 되겠죠. 자, 외국인 수급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아침에 팔다가 마감에 들어서면서 자꾸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마감에 또 매도를 확 줄여놨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줄어드는 그 양상들, 또 매매를 어떤 것들 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하이닉스 13만원 찍게 되면서 13만 닉스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일단은 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 동안은 계속적으로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1.57%. 야,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마이너스권 계속 면치 못했잖아요. 이게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이게 13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14시까지도 마이너스였네요. 근데 갑자기 2시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죠. 개인들 매수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치고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땡겨줍니다. 그래서 2990까지 3000포인트 찍자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과매수로 완벽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 과매수에 대한 어떤 과열 양상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르겠다 밀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라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과매수가 나오더라도 당분간 더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월달이나 또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도 과매수가 나오고 나서 상승이 뭐 한동안 좀 이어졌었던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쿵쿵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도 간단해요. 뭐 일단 고점에서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일단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 없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되면은 뭐 수익률 조금 깎아먹고 그 다음에 추세대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저점에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점 매수한 종목들만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조정은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찌감치 뭐 차익 실현이라는 이런 것 좀 뭐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고점권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겠죠. 5일선이 깨진다거나 뭐 추세가 점점 음봉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좀 둥그스름하게 빠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경계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고 굳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었던 종목들이거나 조금 위험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들어와서 쉬었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일단 많이 올라가서 분위기 잘 잡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코스닥도 네, 1000포인트 돌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도 한 1.5% 정도 올라가면은 1000포인트 찍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400포인트대에서 980, 지금 1000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400대에서 3000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217%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 대단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즐기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 이거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가 잘못됐어. 왜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반드시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이제 상승 초입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뛰어나가는 거 바로 살 수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자리들 또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정비해 나가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합니다. 아침부터 개인들은 계속 사들였어요. 코스닥 쪽에서 4,700억, 그리고 개인들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7,200억 순매수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1조가 넘죠? 네, 순매수 들어온 모습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확 줄었어요. 2,000억대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거의 5,000억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 2시 넘어서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마감 시점에서 오후 시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죠. 순매수 전환되면서 이제 내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여놓은 상태고요. 투신권 매도 별로 없었는데 연기금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연기금 매도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연기금들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비중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팔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이 같은 짓 같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비중이 커졌어. 그래서 그거 잘라내야 돼.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더 먹을 것도 못 먹고요. 조정 나올 때는 또 조정 나오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상승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추운 겨울, 즉 조정이 나왔을 때 잘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운영 방법에 따라서 탁탁탁 잘라먹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연기금이 왜 자꾸 이렇게 파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 많이 벌었나 보죠, 뭐.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고요. 네,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량주 매매하는 연기금 입장에서 돈 많이 벌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좀 지키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한번 위로를 해봅니다. 네. 국민연금 내기 싫어지네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아시죠? 네. 자, 오늘 기관들 보시면 고려아연 순매수로 1등으로 올라왔네요. 아, 고려아연이 막판에 쫙 뽑았군요. 고려아연 분위기, 뭐, 이때 이런 것들도 다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기대감 많이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10% 넘지 못했네요. 일단 상황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이고, 삼성 SDS가 마지막에 뿜었어요.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삼성 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 일단 들고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SK이노베이션은 등락을 계속 거듭했었는데 결국에는 5.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올라온 거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옆으로 서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LG전자도 지금 상승 이후에 옆으로 서놓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대형주들도 개별주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순매도 있었고요. 삼성 SDI 순매도 그 다음에 뭐 다 이렇게 됐었는데 전부 다 올라갔어요. 주가는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기금 쪽 매도였으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SDI 전부 다 연기금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삼성전자 쪽 매도가 있지만 뭐 물량이 좀 작은 편이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SK이노베이션 순매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은 매수가 조금 더 이게 탄력기 있는 그런 쪽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가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밀지 마. 그래 니들이 팔아. 내가 다 살게.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계속 팔기는 부담스러울 건데 일단은 뭐 비중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은 상황일 텐데 외국인들도 계속 팔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근데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계속 밀어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도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그대로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높다는 생각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SK텔레콤도 순매수해서 오늘 조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멋진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대한항공 순매수 들어가네요. 지금 추세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부담될 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 자체가 굉장히 세게 아주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고 있고 또 그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체는 다시 개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기관은 이미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것을 개인들이 커버링을 다 해줘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한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3월까지는 개인들이 뿜어주는 상태로 간다라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보통은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상투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대부분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없는 상태, 금지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마음대로 질러도 지금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더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상승을 계속 즐기시는 것이 맞는 정답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하셨던 현대바이오도 지금 3만원대 일단 종가 수준 잘 지켜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밤새도록 이것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수익도 지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 고민되죠. 이런 매매는 고점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밑에서 사서 수익을 내가지고 편안하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 아직 덜 어려운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지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매수해서 그냥 고생만 계속하는 거고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 종목에 물려있는 바람에 이 종목에 자금이 묶여있는 바람에 다른 좋은 종목들 못 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100% 수익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추가 상승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 좀 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섰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휠라홀딩스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담될 게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